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1단원 순환소수에 대한 문제풀이입니다. 여러분, 1단원에서 배웠던 개념들 다들 기억하시나요? 가물가물하다고요? 그럼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수의 정의입니다. 정수 A, B에 대하여 B분의 A꼴로 표현되는 수를 유리수라고 말합니다. 숨은 의미, 유리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의 개념을 확장시켜줍니다. 다음은 소수의 분류입니다. 소수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그리고 무한소수를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수의 분류, 분류 기준, 소수점 이하 숫자의 개수, 유한소수, 0.25, 1.7과 같이 소수점 이하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계인 소수, 무한소수, 0.333, 3.141592와 같이 소수점 이하의 0이 아닌 숫자가 무한계인 소수. 2. 무한소수의 분류, 분류 기준, 소수점 이하 숫자의 배열, 순환소수,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반복 순환되는 무한소수, 예, 5.111, 1.343434. 비순환소수,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반복 순환되지 않는 무한소수, 예, 3.141592. 숨은 의미, 소수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그리고 무한소수를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로 분류함으로써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소수, 즉 유리수가 될 수 있는 소수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환소수의 표현법입니다. 순환소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되풀이되는 한 부분을 순환마디라고 말하며 순환마디의 양끝 숫자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점을 찍어 순환소수를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가 2개 이하일 경우 그 숫자 상단에 점을 찍습니다. 숨은 의미, 순환소수를 간단히 표현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순환소수도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입니다. 어떤 기하분수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분이어야 합니다. 즉,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의 A승 곱하기 5의 B승, A, B는 0 또는 자연수, 꼴이 되면 이 수는 유한소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숨은 의미, 어떤 기하분수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 즉 순환소수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하분수의 분모만 잘 확인하면 쉽게 유한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리수의 소수 표현입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기하분수로 고쳤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분이면 그 분수는 유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기하분수로 고쳤을 때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포함된다면 그 분수는 무한소수이면서 동시에 순환소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숨은 의미, 임의의 유리수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 즉 순환소수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하분수의 분모만 잘 확인하면 쉽게 유한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방법입니다. 분모에는 순환마디 숫자의 개수만큼 9를 쓰고 그 뒤에 소수점 이하 순환마디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의 개수만큼 0을 씁니다. 만약 순환마디에 포함되지 않는 수가 없다면 분모에 0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전체 숫자와 순환마디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를 자연수로 만들어 두 자연수의 차를 씁니다. 숨은 의미,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와우, 1단원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배웠네요. 그렇죠? 이제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이란 단순히 수학 문제를 계산하여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필요한 개념을 도출한 후 그 개념을 떠올리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학습 방식을 말합니다. 문제를 통해 스스로 개념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한 문제를 풀더라도 유사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스스로 개념을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좀 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에 쫓기듯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다면 정답을 계산하는 것은 단순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문제를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문제 해결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가? 둘째, 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셋째,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넷째, 그럼 문제의 답을 찾아라. 많은 학생들이 세 번째 과정을 건너뛰고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세 번째 과정이거든요. 그래야지 변형된 문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 개념을 변형하여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출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참고로 단순 개념 확인 문제는 생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총 5문제를 풀이할 계획인데요. 혹시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다면 학교 교과서라든지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를 참고해서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유한소수가 되는지 무한소수가 되는지 확인하고 무한소수일 경우 간단히 표현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의 정의와 조건, 순환소수와 순환마디의 정의, 순환소수의 표현법 등을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말하고 어떻게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유한소수, 무한소수, 순환소수 등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분수를 기하분수로 만들어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가 2 또는 5뿐인지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한소수일 경우 분자를 분모로 직접 나누어 순환마디를 찾은 후 순환소수의 표현법을 적용하여 간단히 표현하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렇죠? 즉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하나씩 답을 찾아 나가면 게임 끝이라는 말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마찬가지로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 보십시오. 가급적이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 보니까 어떠세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훨씬 쉬워졌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분수에 자연수 x를 곱한 후 분자를 분모로 나누었더니 유한소수가 되었다. x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를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소인수분해하여 기하분수로 고친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푼이 되도록 적당한 자연수 x값을 찾으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으므로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설계된 내용대로 천천히 계산식을 세워 풀면은 게임 끝이라는 뜻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거든요.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가급적이면 어렵게 만들어 보십시오. 본인이 만든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모두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여러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유한소수가 점점 쉬워지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분수 10x분의 42가 유한소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x값을 구하여라. 단, x는 1의 자리 자연수이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유한소수가 되지 않을 조건, 즉 순환소수가 되는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문제를 풀지 간단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순환소수가 되는 조건, 즉 유한소수가 되지 않을 조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소인수분해하여 서로 약분한 후에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x값을 찾으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즉 정답을 찾는 것은 단순 계산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설계된 내용대로 계산식을 작성하여 풀면 게임 끝이라는 말이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본인이 맞게 풀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가급적이면 어렵게 출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풀었던 문제의 난이도보다 낮은 수준의 문제는 저절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순환소수가 점점 쉬워졌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두 분수 33분의 20, 37분의 10을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점 아래 100번째 자리의 숫자는 각각 A, B이다. 식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그리고 순환소수와 순환마디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분수가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그리고 무한소수라면 어떤 값을 갖는 순환소수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규칙성을 찾아 답을 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두 분수는 기하분수입니다. 그렇죠? 더불어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존재하므로 무한소수이면서 동시에 순환소수가 됩니다.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두 수의 순환마디를 찾은 다음에 숫자 배열의 규칙성을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소수점 아래 100번째 숫자가 무엇인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맞게 풀었는지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조금 변형해서 새로운 문제를 출제해보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유사한 문제를 여러 개, 가급적이면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점점 쉬워졌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분수 2분의 1, 3분의 1, 100분의 1을 소수로 나타냈을 때 순환소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여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개념을 알아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는 바와 같이 순환소수, 그리고 순환소수가 되는 조건 등을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개념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각자 동영상을 잠시 멈춘 채 눈을 감고 개념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개념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의 출제 의도 및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그럼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힌트를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순환소수의 개념과 순환소수가 되는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100 이하의 숫자 중 소인수가 2분의 숫자, 5분의 숫자, 그리고 2와 5분의 숫자를 각각 찾으면 어렵지 않게 분수 2분의 1, 3분의 1, 100분의 1 중 순환소수인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순환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소인수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정답을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설계된 내용대로 천천히 정답을 찾으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정답을 찾으셨나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보면서 맞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나 문제 내용을 변형하여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가급적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직접 문제를 출제해보니 어떠세요? 순환소수가 점점 쉬워졌죠? 이처럼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한 문제만 풀어도 그와 유사한 무수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아셨죠?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개념 도출형 학습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